그 T 디벨로퍼즈에 대해서 조금 접하거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 디벨로퍼즈는 SK텔레콤의 개발자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발자분들, 여러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전에 티오픈랩이라고 이제 따로 조금 있었고, 여기에 또 저희가 온라인 위주에서 T 디벨로퍼즈라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2월 1일부터 저희가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개발자 창구는 이제 T 디벨로퍼즈 하나로 다 모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소개드릴 T API 쪽에 조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디벨로퍼즈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의 대개발자 창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그 R&D 영역에서 기술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R&D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이제 프로덕트화,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상품화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덕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들어가서 쭉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덕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 T API, 그래서 이제 T API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런 기능들, 서비스들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해서 좀 외부에서 내부도 씁니다만 손쉽게 쓰실 수 있죠. 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 API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그 AR, VR 쪽 관련된 서비스 영역인 T-리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해카톤 하면서 이제 주로 쓰시게 되는 띵플러그라든지 IoT 플랫폼이죠.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비디오 클라우드 관련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써보시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API는 뭐 API라는 카테고리를 묶여있긴 하지만 속성상 사실은 들어가 있는 API 하나하나 다 독립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T API, 그러니까 T API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백엔드에는 API 플랫폼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별적인 API 하나하나는 다 담당 부서도 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각각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API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텔레콤, 그러니까 이동통신회사가 제공을 하는 영역이니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API도 좀 그런 쪽에 포커싱해서 구성이나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 C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C의 뜻이 이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 WebRTC라는 표준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WebRTC 표준에 기반해서 그 SK텔레콤에서 만든 RTC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그 P2P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채팅이라든지 영상 통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그런 그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음성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P2P 기반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API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P2P이긴 하지만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링이라든지 테널링을 위한 기능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서 서버가 턴이라든지 스턴이라든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통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TC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여러 SDK나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적용 영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영상 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접속에 여러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사례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출시된 서비스입니다. 이게 판다린이라고 해서 중국 현지의 이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의 중국어 선생님들하고 앱 내에서 이제 1대1로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고요. 이 판다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MWC에서 그런 교육 영역에서 지금 수상한 노민에 기를 가지고 지금 수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화상 운세. 그리고 제가 저는 화상 운세라고 해서 상당히 라이트한 서비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20분에 뭐 5만 원, 6만 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접할 수 있는 역술인들을 이제 실제 화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들도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논문 같은 서비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장애인들이 그 시각장애인이 좀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대비해서 이제 그 옆에 그 카메라가 달린 안경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우미하고 연결이 되면 도우미가 그 시각장애인 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음성으로 위험 상황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클레이언트실 통해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요기요 그 배달 서비스잖아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앱만 있었죠. 앱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해서 음성통신 유지의 배달 서비스에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오펜스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오펜스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원하는 특정 위치에 이제 펜스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특정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뭐 반경 100m 이런 식으로 펜스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사용자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거나 하면 그 사용자한테 뭐 얼럿을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곳이 주로 그 마케팅 같은 거, 매장의 프로모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고객이 우리 매장 근처에 오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메시지를 알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SK텔레콤이 그 로케이션 서비스를 꾸준하게 이제 해오고 있고 또 그런 것도 또 특화된 그런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S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셀 정보, 기지국 정보,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정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오펜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IoT 기기하고 연계해서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P라고 해서 유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유심은 이제 우리 뭐 폰 다 쓰시니까 다들 아시죠? 그래서 유심이 이제 스마트 칩 기반의 그런 그 디바이스면서 동시에 뭐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은 이제 SK텔레콤이 그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근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에 쓰는 거 외에 이 아주 그 보안성이 높은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유심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이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담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체 인증을 위한 생체 정보를 담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결제라든지 금융이나 아니면 보안성이 아주 필요한 곳에서의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시큐어한 유심이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 제 사업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제한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 스마트 푸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앱에서 푸시 우리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메신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푸시 수단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은 GCM, 애플은 APNS 푸시 수단을 제공을 하는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그 단말에 대해서는 AOM이라는 자체적인 푸시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즘은 뭐 그 구글의 GCM이나 뭐 애플의 APNS도 많이 올라왔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AOM은 그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즈 스마트 푸시는 AOM, GCM, APNS를 통합해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비상 시에는 저희가 SMS까지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통합 푸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리고 끝이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예약 푸시라든지 아니면 푸시에 대한 테크놀로지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처리해주는 통합 푸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웨더, 이벤트 데이, 존PY 얘들이 이제 서로 형제 API들인데 요건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그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연구를 계속 좀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거기서 좀 생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서비스 자체가 개인화 요소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발된 그런 API거든요. 웨더는 뭐 그냥 날씨 알려드리는 API인데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고 거기다 감성 정보를 담은 그런 API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기온이라도 우리가 봄에는 좀 포근하게 느껴지고 가을에는 좀 서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노출된 그런 감성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겠습니다. 이런 감성 언어까지 같이 제공하는 그런 API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데이는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날, 무슨 국경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 이야기하는 소위 무슨 데이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너무 많아서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뭐 화이트데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데이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아주 심플하면서 재밌는 API입니다. 이 존PY는 일반적인 PY 정보들은 뭐 많이들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그 일반적인 존PY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것들, 예를 들면 무슨 거리라든지 무슨 뭐 아주 넓은 위치에 관련된 무슨 도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좀 추가적으로 그런 약간 유틸리티성 PY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토 체크인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로케이션 관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비콘을 제공하는 그런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해당 시스템 내에서 API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그 사이트하고 연동되는 형태인데 하여튼 위즈터너블이라고 해서 비콘, 블루투스 비콘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쓰실 수 있는 그런 API입니다. 그 M2M은 저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싱플러그로 바뀌었죠. 그래서 싱플러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 아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DCB는 지금 쓰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이건 이제 통신 과금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다이렉트 캐리어 빌링이라고 해서 우리 통신 요금에다가 이제 콤비로 해가지고 보면 통신 요금에 포함시켜서 소액 결제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래 그 과금 주체는 그 이동통신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LTE 데이터 마켓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선물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사가지고 이제 그 포인트로 사서 이걸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프로모션용이라든지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API고요. 그냥 쭉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싶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또 내부에 먼저 좀 오픈한 API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저희가 방송 제공드리기 힘들고요. 그런 API들을 보시고 좀 이번에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실 때 좀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PI들 외에 지금 제가 또 추가로 조금 소개를 드릴 부분이 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스는 백엔드 에이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반말단에서 이루어질 때고 백엔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서버로 구축해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버를 구축해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뭐 개발 베이스도 다 다르고 환경도 구성해야 되고 뭐 비용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이아스나 파스 같은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바스는 그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많이 필요한 정형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묶어서 에저 서비스 센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좀 이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의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서버는 하나도 필요 없이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원 관련된 부분들,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회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 키워드 형태의 이제 DB로 그다음에 이런 그 회원이나 DB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푸시 기능들이라든지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파일 저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예요. 이런 것들 뒤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API 연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단에서 API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면 이제 서버 없이 저쪽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백엔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저희가 사실은 뭐 자신 있게 지금 소개드리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디파스라고 해서 디벨로먼트 파스, 그러니까 개발 서버로 좀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클라우드 VM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OS에 원하는 이미지들, 원하는 그런 플랫폼 구성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개발 서버를 한 대 바로 쓰실 수 있도록 VM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공인 IP 같은 거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 만에 하나를 세팅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이전 기술로 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파스 서비스를 계속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전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뭐 올해,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해서 저희가 전체 오픈스택 기반의 새로운 파스 형태로 다시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일단 쓰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 서버 좀 급하게 필요하다 하시면 신청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그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API를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분 있나요? 뭐 요거는 조금 내가 써볼 예정이 있을 것 같다.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저건 뭐냐, 먹는 거냐,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아니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시죠. T-리얼 360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게 T-리얼이요? 예? 360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구현이 가능한 요예격은 다른 부서에 다른 담당자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요게 박 선배님 혹시 이거 내용 좀 아시나요? 여기 T-리얼 360 라이브. 저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대기선에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렇게 돼서 아니요, 현재 그렇게 지원해도 API가 있지만 AI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보신 것처럼 수기관리만 있는 거는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있는 알겠습니다. AR 부분은 아마 제가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단말에서 여러 가지 AR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AR 구성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걸 좀 알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요거는 조금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조금 필요하시면 좀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백엔드에 API 플랫폼하고 이제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T 디벨로퍼드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시게 수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쪽 워크플레이스라는 데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워크플레이스가 제 API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창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잠깐 좀 앉아서 할게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저희 구조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는 서비스 또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것들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대시보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전체 지금 현재 내 프로젝트 관련된 이제 현황 뭐 지금 뭐 제가 거의 안 써도 발생한 여러 가지 API 리퀘스트라든지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그다음에 VM 이런 것들 나오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한 핵심 영역인데 그 서비스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저희가 그 T-API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신청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API 영역, AS 영역, 툴 영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애들하고 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PI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API 제공 정책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백엔드에서 그 담당자한테 요청이 들어가서 담당자가 승인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 같은 것도 다 설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활성화를 누르면 요거는 실제 이제 저희 API 플랫폼에서 API 리퀴트를 받아주는 이제 백엔드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 이걸 그 스위치를 포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도 API 잠깐 좀 멈춰놓고 싶어. 죽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여기 LTE 데이터 마켓이고요. 지오펜스, 비스마트 푸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여기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바스도 같이 적혀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바스. 그래서 이제 API별로 또 각각의 그 자체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여기 지오펜스 페이지인데요.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 좌측에 이제 그 LMB예요. 메뉴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석 페이지는 뭐 다 공통이고요. 이 지오펜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API로도 이제 제공이 되지만 그 지오펜스 서비스를 위해서 펜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그런 관리 창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파워차라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펜스를 설정하고 여기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펜스에 연계되어 있는 캠페인을, 그러니까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캠페인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특정 포인트를 찍어서 펜스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펜스를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룹은 이제 그 스토어가 그 펜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게 개념이고요. 캠페인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설정해 놓은 특정 펜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캠페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요일에 뭐 이벤트를 발생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걸 좀 관리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소리를 빠뜨렸는데 그 API 이제 저희가 그 인증하는 체계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TC 프로젝트 키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별로 이제 키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I를 호출을 할 때 그 키를 가지고 헤더에 이제 키를 누르고 호출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하고 그다음 권한 체크를 해서 API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공하면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보시면 이제 API 콘솔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그 해당되는 API의 그 리퀘스트를 날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그 URL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 지정을 해서 콜 리퀘스트를 날려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리퀘스트 정보하고 리스폰스 정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뭐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제 쓰셔도 되고, 그다음 실제 API 동작 상태를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제 뭐 키 설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PI를 쓴 체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키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을 한 뒤에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PI별로 이제 단순 API, REST API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DK를 통해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서비스별로 API별로는 뭐 사용 환경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스 이제 백엔드 애저 서비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스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런 기본 테이블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 관리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PI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여기 기본 테이블에서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데이터 브로우저를 통해 가지고 실제 테이블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추가 생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로우나 컬럼을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뭐 릴레이션을 이런 작업은 다 가능하고요. 해당되는 작업들은 당연히 API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 콘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몽고DB 쓰고 있는데요. 몽고DB 기반의 DB를 관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여기 API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API들을 통해서 백엔드 구성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아까 제가 푸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푸시는 이제 그 푸시 수단 자체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애플하고 구글을 통해서 그 푸시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 보시면, 그러면은 어차피 푸시는 뭐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 요 푸시 기능을 날릴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그런 걸 다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파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M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성해 놓은 건데, VM은 지금 저희가 막 많이 드리면 좋은데 VM이 사실은 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저희 입장에. 그래서 지금은 계정당 하나씩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M을 관리를 하면 이쪽에서 여러 가지 VM 재기동이라든지 뭐 중지란 이런 것도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 IP가 이렇게 생성하시면 바로 하나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내부 이제 프라이빗 IP를 이용해가지고 코딩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을 관리하시거나 그런 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아마 제기되는 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심의 설명이 안 될 텐데, 실제로 생성해 보시면 뭐 기본적인 구성들, 리눅스의 뭐 아파치 톰캣 정도 몇 분만에 바로 맞출 수 있도록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가 원코어에 2기가가 메모리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 서비스를 돌리시는 거는 솔직히 조금 약간 선생이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뭐 에바스 체계 구성해서 돌리시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공인 IP 제가 1대로 해가지고 요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뭐 갑자기 수없이 막 설명 들어가지고 지금 좀 가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T 디벨로퍼즈의 T API하고 또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 뭐 사실 저희가 이제 T 디벨로퍼즈 T API처럼 만들면서 이제 텔코가 API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다들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외 텔코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통화 반영 기능이라든지, SMS, MMS 같은 이제 메시징 관련 기능, 그다음에 결제 기능, 아까 DCB 기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의사결정 사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막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형태로 해서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요거는 뭐 저희가 좀 계속 좀 꾸준히 좀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이건 좀 재밌어, 이거 좀 나한테 이용할 것 같아, 그거 하면 많이들 좀 이용을 해보시고 연락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올해 저희가 또 계획이 있는 게 좀 AI죠. 그래서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자연학습이라든지 비디오 분석 같은 이런 쪽 API라든지, 그다음에 뭐또 인증 관련된 사용자 인증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좀 아주 좀 지금 뭐 말씀드린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사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번 해카톤을 통해서 한번 필요한 게 있으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답변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 러프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담당 부서도 따로 있죠. 아주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써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좀 빨리 성적을 답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